2025년 11월 코스피가요 4,000선 아래로 급락하는 날이 있었습니다. 코스피 200 선물이 5% 이상 폭락하면서 사이드카가 발동됐으니까요. 그러면서 코스피가 장중 한때 3,800포인트까지 내려갔으니까요. 그날 외국인들이 4년 만에 가장 많은 매도물을 던지면서 고점 대비해서 2.6% 정도 하락을 했고 닷새 만에 3,900선까지 무너졌던 정말 식은땀이 났던 그런 하루였죠. 2026년도에도 똑같은 일이 반복될까요? 라고 물으신다라고 하면 솔직히 가능성은 좀 충분하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아니 오히려 더 조심해야 될 그런 시점이 아닐까. 네, 반갑습니다. 저는 경제원탑에서 매달 10일, 20일, 30일마다 무료 특강을 진행하고 있는 조진표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현재 국내외 증시 상황과 2026년 상반기 시장은 어떻게 보시나요? 최근 보고서라든지 아니면 전문가들의 의견들을 좀 종합해 보면 2026년 상반기 증시는 상반기만 상고 하저 정도의 흐름으로 전반적인 상승세를 이어갈 거라고 하는 전망이 좀 지배적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전반기에 비교적 강세를 보인 후에 점차 하반기로 가면서 숨고르기 할 수 있는 이런 의미로 좀 해석을 하면 되지 않을까 싶고요. 지금 우리 앞에 펼쳐진 2026년도의 증시 사실은 좀 예사롭지 않습니다. 코스피가 현재 1월 16일이 오늘 녹화 날인데요. 4,855포인트를 찍었습니다. 11일 연속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는 거죠. 작년 2025년에 무려 한 80% 이상 올랐는데요. 근데 사실 이게 끝이 아니라는 거죠. 먼저 국내 증시 상황을 좀 짚고 넘어가 보면 국내 증시는요, 지금 완전히 다른 국면에 접어들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2025년 70% 이상 코스피 증시가 상승하면서 4,000포인트 시대를 열었잖아요. 뭐 반도체나 또는 AI 그리고 뭐 로봇이나 원전, 방산 같은 종목들이 상승을 주도했고 또 정부의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 정책이 맞아 떨어지면서 이런 흐름으로 전개됐는데요. 특히 주목할 건 이제 반도체의 슈퍼사이클인 것 같아요. 삼성전자하고 SK하이닉스가 2026년 영업이익 전망치가 두 기업 합쳐서 220조 원을 넘을 거다라고 하는 얘기가 나오고 있으니까요. 이게 무슨 의미냐면요. 삼성전자가 2026년 올해 영업이익 120조 원을 돌파할 거고 SK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90조에서 100조 정도를 찍을 거라고 하는 예상이 나오고 있거든요. 이러다 보니까 맥쿼리 같은 글로벌 투자은행이 메모리 반도체 산업이 슈퍼사이클에 진입했다라고 공식 선언을 합니다. 2027년까지 이 파티는 계속될 거다라고 이렇게 얘기도 하고 있죠. 사실 미국도 조심스럽지만 견조한 흐름은 잘 이어가고 있는 것 같아요. S&P 500 지수가 현재 7,000포인트 정도 목전에 계속 오르락내리락 하고 있으니까요. 이 수치는 전년 대비해서 한 19% 정도 상승을 했죠. 그런데 말이죠. 지금 미국 시장은 약간 숨고르기 중입니다. 지난 12월 달에 고용지표를 열어봤더니 5만 명 정도에 그치는 거기에 실업률이 4.4%를 기록하면서 고용시장이 둔화 조짐을 보이고 있으니까요. 동시에 인플레이션에 대한 어떤 기대는 끈질기게 남아있으니까요. 그래서 연준의 금리 인하 시점에 대한 지금 의구심이 좀 커지고 있는 상황이죠. 하지만 AI 산업이 만들어낸 현금 흐름이 사실은 좀 어마어마합니다. 전문가들이 금리 인하 기대감이 다소 후퇴했음에도 불구하고 AI 산업이 창출하려고 하는 강력한 현금 흐름이 매크로 불확실성을 압도할 거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으니까요. 2026년 상반기 전략에 대한 부분들을 좀 말씀드리면 월가라든지 아니면 여의도 증권가에서 70%가 상반기 수익성 개선 기대 업종 1순위로 반도체를 꼽았습니다. 그 다음은 조선, 바이오, 증권, 은행 같은 정책 수혜 업종의 그 다음을 차지했으니까요. 상반기가 중요하냐면 분기별 이익 모멘텀이 상반기에 훨씬 유리하기 때문에 상반기가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상반기는 반도체 중심의 어떤 실적 증가라든지 또는 환율 효과로 인해서 이익 모멘텀이 계속 좋아질 거고 하반기로 가면 기업에 있어서 어떤 수익성 둔화라든지 또는 높아진 눈높이 그러니까 실적 기대치 때문에 어닝 서프라이즈 비율이 조금 떨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그리고 코스피가 2026년 지금
5,000포인트를 돌파할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일부 증권사에서는 5,500포인트, 심지어는 6,000포인트까지 얘기하고 있는데요. 사실 이게 허황된 소리는 아닙니다. 2026년에 코스피의 기대 수익률이 14% 2025년보다 더 높게 전망되고 있고, 더 놀라운 건요, 코스피의 영업이익 컨센서스가 계속 상향 조정되고 있으니까요. 2025년 8월 달에 코스피의 영업이익이 330조였거든요. 근데 2025년 11월 달에는 450조로 높였거든요. 그런데 2026년 1월 들어서 2026년의 영업이익이 470조 원으로 불과 5개월 만에 40% 이상 상향 조정됩니다. 이러한 일이 몇 년 만에 오는 정말 어마어마한 그런 상향 조정이었다라는 거죠. 2026년 상반기, 지금 바로 그 타이밍입니다. 반도체 투톱인 삼성전자라든지 SK하이닉스를 중심으로 해서 조선, 방산, 바이오, 또 AI 관련돼 있는 이런 종목으로 시야를 넓히시기 바라겠습니다. 상반기에 상승 모멘텀이 집중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렇고요. 하반기로 가게 되면 이제 변동성이 확대되기 전에 시장 흐름도 잘 체크하셔야 될 것 같고, 그러면서 욕심 부리지 마시고 상반기에 수익 실현하는 전략도 병행하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올해도 작년 11월 초처럼 시장이 급격히 밀리는 급락 구간 가능성이 있다고 보시나요? 좀 무거운 얘기를 해야겠네요. 2025년 11월, 기억을 다 잊으실지 모르겠지만 코스피가요, 4,000선 아래로 급락하는 날이 있었습니다. 코스피 200 선물이 5% 이상 폭락하면서 사이드카가 발동됐으니까요. 그러면서 코스피가 장중 한때 3,800포인트까지 내려갔으니까요. 그날 외국인들이 4년 만에 가장 많은 매도물을 던지면서 고점 대비해서 2.6% 정도 하락을 했고, 닷새 만에 3,900선까지 무너졌던, 정말 식은땀이 났던 그런 하루였죠. 2026년도에도 똑같은 일이 반복될까요? 라고 물으신다라고 하면 솔직히 가능성은 좀 충분하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아니, 오히려 더 조심해야 될 그런 시점이 아닐까라고 말씀드리는데요.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서 있는 곳에서의 지금 코스피 지수가 4,600포인트 위로 올라왔기 때문에 그렇고요. 고점이 높아질수록 낙차도 커지는 게 시장의 법칙이니까요. 2025년 11월 코스피 조정은 강세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평균 수준의 하락이었어요. 보통 강세장에서 하락이 나오게 되면 8%에서 10% 정도의 하락이 오거든요. 그 평균 수준을 그때 조정을 받았으니까. 그리고 주도 업종인 코스피 대비 1.5배에서 2배 정도 크게 조정을 받았습니다. 반도체나 조선, 기계 같은 주도주들이 코스피보다 2배 가까이 더 떨어졌으니까요. 문제는 이번 2026년도에는 이런 하락장이 오게 되면 더 클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경험상 급락은 사실 예고 없이 오지 않거든요. 반드시 신호가 있는데요. 여러분들도 체크해야 될 4대 경보 시스템 말씀드려 볼게요. 첫 번째 경보 시스템은 금리 역전 신호인 것 같아요. 미국 연준이 기준금리가 지금 적게는 3.5에서 많게는 3.75%까지 인하했거든요. 2026년 추가 인하는 한 번이나 두 번 정도에 그칠 것으로 보이고 있죠. 연준의 금리 인하가 3분기 이후에는 이제 종료될 가능성이 크고, 지금 한미 금리 차의 성장 툴 격차가 계속 지속이 되면서 자금 유출 흐름이 계속 될 건데요. 현재 한미 금리 차가 지금 1.5%포인트로 좀 많이 벌어져 있죠. 이게 유지되거나 더 벌어지면 외국인 자금이 빠져나가는 거죠. 급락의 첫 신호는 바로 여기서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체크하셔야 될 거는요, 미국의 10년물 국채 금리하고 한국의 10년물 국채 금리 차이를 매일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이 스프레드가 갑자기 벌어지기 시작하면 빨간불이니까요. 두 번째는 환율이 가장 먼저 움직이거든요. 그 원달러 환율이 지금 1,472원, 3원 이렇게 왔다 갔다 합니다. 3주 만에 다시 이제 최저치 부근까지 왔으니까요. 한국은행의 금리 동결도 했고, 시장이 지금 신중한 태도를 좀 보이고 있는데요. 2026년에 원달러 환율의 뉴 노멀은 사실 한 1,400원 정도 부근입니다. 물론 지정학적 리스크가 불거지거나 일시적으로 1,500원 터치할 가능성도 물론 있습니다. 그런데요, 환율은 한마디로 정의하면 경제의 성적표죠. 2025년 11월 급락 때도 환율이
먼저 요동쳤으니까요. 이 블룸버그 컨센서스에서 2026년 올해 대한민국의 4분기 환율을 1,340원 정도로 전망을 하지만 세계 무역 환경의 어떤 악화라든지 또는 자본 유출 우세가 지속이 된다라고 하면 높은 수준의 환율 고착화 가능성은 경고해야 되는 거죠. 체크하셔야 될 거는 원달러 환율이 1,500원을 뚫고요. 상승 추세가 지속이 되면 그때는 주식 비중을 줄이셔야 됩니다. 환율 급등은 외국인들의 매도의 전조 증상이니까요. 세 번째 체크해야 될 건 수급의 어떤 신호탄인 외국인들의 동향 같아요. 그러니까 2025년에 11월 달에도 코스피 외국인들의 순매도 금액이 14조 원을 기록했거든요. 14조 원은 코로나19 팬데믹 발생했었을 당시보다도 더 큰 금액입니다. 이게 얼마나 무서운 숫자냐면 원달러 환율이 오르는 시기에는 외국인 투자자가 국내 주식시장에서 이탈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거든요. 그러니까 환율이 10% 오르면 코스피가 10% 올라도 달러 기준의 수익률은 제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체크 포인트는 한국거래소 사이트에서요. 외국인 순매수하고 순매도를 이 데이터가 나오거든요. 매일 확인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3거래일 연속 외국인 매도가 1조 원 이상 나온다라고 하면 경계태세에 들어가셔야 된다라는 말씀 드리고요. 네 번째는 차트적인 부분이에요. 국내 차트로는 코스피 지수를 통해서 한 60일 이동평균선 주목하셔야 됩니다. 11월 급락 때도 이 선을 무너뜨리면서 본격적인 하락이 시작이 됐으니까. 또 하나는 빅스지수, 공포지수라고 많이들 아시는데요. 주식시장에서 가장 불안할 때 최고 수준에 도달하는 그런 경향이 있거든요. 2020년 3월 달 기억하실 거예요. 코로나 팬데믹 때 이 지수가 80을 넘었습니다. 그러면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으니까요. 근데 이 지수는 평상시에는 12에서 20 사이를 왔다 갔다 하는 그러한 지수거든요. 지금이 한 14에서 17 정도 왔다 갔다 하는 수준이니까 그렇게 경고에 불은 켜졌다라고 볼 수는 없더라도 갑자기 예를 들어서 25포인트를 넘기 시작하면 급락이 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경고등이 켜지는 신호로 볼 수 있다는 거죠. 2026년 급락 가능성 있습니다. 아니, 강세장에서는 조정은 필수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문제는 언제 얼마나 오느냐가 달려있는 건데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금리하고 환율, 그리고 수급하고 차트의 흐름, 이 네 가지 정도만 매일매일 체크하시면, 그렇다라고 하면 작년 11월처럼 갑자기 급락이 왔을 때도 사실은 그때도 환율이 먼저 올랐고 외국인들이 빠져나갔었으니까 이런 것을 계속 체크하신다라고 하면 생존하실 확률 굉장히 높다 라고 말씀드립니다. 투자 세계에서는 공격보다는 사실 방어가 우선이니까요. 투자 수익률 10% 더 올리려다가 체크 못해서 30% 날리게 되면 말짱 헛것이니까요. 눈치 빠른 외국 주주들이 올해 관심을 가지는 국내 섹터는 무엇이 있나요? 지난 10개월 동안 계속 팔기만 하던 외국인들이 2025년 5월부터 드디어 계속 사기 시작했거든요. 그것도 엄청난 규모로 샀습니다. 연초부터 지금까지 이미 12조 원 넘는 자금이 유입이 됐고 이건 뭔가 심상치 않다라고 하는 그런 신호거든요. 코스피도 최근 연일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면서 오늘 4,855포인트를 찍으면서 정말 5,000포인트 목전에 두고 있습니다. 방위산업과 조선업 주식에 대한 어떤 투자자들의 포지션 구축도 계속되면서 기록적인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으니까요. 이런 환경에서 외국인들이 줄 서는 섹터, 첫 번째 외국인들이 줄 서는 섹터는 방산 섹터인 것 같아요. 이건 진짜 올해 최고의 테마주인데요. 올해 국내 주요 방산업체 수주 잔고가 100조를 돌파했습니다. 그리고 2026년 올해 200억 달러도 달성 가능성이 있다라고 전망하고 있으니까요. 사실 외국인들이 지금 주목하고 있는 종목을 말씀드리면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라든지 아니면 현대 로템이라든지 또는 한국항공우주 같은 이런 부분들인데요. 외국인 투자자들이 가장 많이 사는 종목 중에 방산주가 사실 지금 대거 포함되어 있습니다. 왜 이렇게 그러면 방산이 핫하냐?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 전쟁이 장기화되면서 전 세계적으로 무기 수요가 폭발했기 때문입니다. 서방의 방산 공급망이 병목 현상에 시달리고 있고 독일 쪽에 보게 되면 레오파드2 전차를 신규 주문해서 인도받기까지는 몇 년이 걸리냐면 적어도 적게는 3년에서요. 많게는 10년 걸리거든요. 근데 우리나라는 그보다 납기가 훨씬 짧고요. 약속된 날짜에 그대로 인도합니다. 그리고 성능도 그대로 진행이 되고요. 거기에 약속된 예산 그대로 납품할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이 대한민국이 탁월하기 때문에 대한민국을 주목하고 있다는 거죠. 이러다 보니까 폴란드의 K2 전차 2차 계약에 대한 9조 원, 그리고 페루의 20억 달러 규모의 수출 같은 실적이 지금 계속 본물 터지듯이 터지고 있는 거죠.
외국인들이 줄 서는 섹터 두 번째는 방산에 이어서 원전 부분인 것 같아요. 트럼프 행정부가 원전에 대해서 강력한 지원 의지를 밝혔기 때문이잖아요. 트럼프 대통령이 행정명령은 이제 트럼프 정부는 원전의 진심이다라는 어떤 의지 확인 측면에서 굉장히 중요한 것 같고요. 대형 원전이라든지 또는 SMR 어느 방향으로 전개되든 한국의 원전 밸류체인 어떤 수혜 폭은 기대보다 커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말씀드리고요. 체코 원전을 시작으로 해서 폴란드라든지 아랍에미레이트 추가 수출 기대감 굉장히 많고 특히나 AI 데이터 센터가 24시간 돌아가려고 하면 전력은 필수잖아요. 그래서 원전이 지금 다시 각광을 받기 시작을 했기 때문에 외국인들이 주목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외국인들이 줄 서는 섹터 세 번째는 너무나도 잘 아시는 반도체 섹터인 것 같아요. SK하이닉스가 2025년 1월부터 지금 제가 체크해 봤더니 한 330% 상승했더라고요. 삼성전자는 한 160% 정도 상승했고요. D램 가격은 2025년 폭등을 했죠. 그런데 2026년 올해 2분기까지 추가로 40%가 더 상승한다라고 전망을 하고 있으니까요. 왜 이렇게 반도체가 강하냐? AI 때문이죠. 올해 2026년 삼성전자하고 SK하이닉스의 합산 영업이익이 220조를 달할 것으로 보이고 있고 코스피 전체의 영업이익에 삼성하고 SK하이닉스가 40% 이상 증가할 전망이니까요. 특히 SK하이닉스는 HBM 시장을 독점하다시피 하고 있고 삼성전자도 후발주자지만 빠르게 추격하고 있어서요. 외국인들은 이 메모리 반도체의 슈퍼사이클을 정확히 읽고 매수에 나서지 않았나 이렇게 풀이할 수 있겠습니다. 네 번째로 외국인들이 줄 서는 섹터는 조선 섹터도 외국인들이 줄 서고 있습니다. 조선주가 외국인 순매수 상위 종목에 올랐거든요. 그러니까 전 세계 선박 발주가 급증하면서요. 우리나라 조선 종목들은 수주 잔고가 지금 넘쳐나고 있죠. 특히 LNG 운반선이나 아니면 친환경 선박 같은 고부가 가치 선박은 우리가 독보적인 경쟁력 갖고 있고요. 외국인들이 이 점을 정확히 알고 투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외국인들이 좋게 보고 있는 다섯 번째 종목은 자동차 쪽도 좋게 보고 있는 것 같아요. 2026년 올해 들어서 현대자동차 같은 경우는 한 40% 올랐고요. 기아도 한 20% 급등을 했거든요. 지난번 현대차가 CS2026에서 휴머노이드 로봇 아틀라스 실물을 공개하면서요. 로봇 테마까지 불이 붙은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휴머노이드 양산 계획이라든지 구글 AI하고 협력을 구체화하면서 로봇 기대감이 지속 반영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 그리고 이제 엔비디아 AI하고의 어떤 인프라 구축이라든지 또는 구글하고의 휴머노이드 AI 개발을 통해서 양산 계획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들을 외국인들은 굉장히 큰 호재로 좀 생각해서 종목을 사고 있지 않나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2026년 상반기가 좀 특히 중요합니다. 증권가에서는 올해 2026년도에도요. 대형주 중심의 강세가 유지되는 흐름 속에서 중소형주라든지 아니면 소형주의 어떤 확산이 점진적으로 나타나는 해가 될 거다 이렇게 전망하고 있으니까요. 때문에 외국인들이 움직이기 시작했죠. 여러분들이나 제가 해야 되는 건 외국인들이 어디로 가는지 정확히 보고 실적이 뒷받침되는 종목에 올라타는 거죠. 방산, 원전, 조선, 반도체, 자동차 이 다섯 가지 섹터를 중심으로 2026년 한국 증시는 코스피 5,000포인트를 넘어서 5,500, 6,000포인트를 향해 달려갈 테니까요. 2025년 조방원과 같이 2026년을 주도할 주도주로는 무엇이 있나요? 2025년에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보셨던 단어는 조방원이었잖아요. 조선, 방산, 원전이었죠. 여기가 시장을 완전히 주도했죠. 그럼 올해 2026년 어떤 종목들이 시장을 이끌어갈지 최근에 나온 증권사 보고서라든지 아니면 시장 동향을 통해서 하나하나 짚어드리도록 할게요. 먼저는 조선 쪽인데요. 2025년을 지나면서 2026년에도 조선업은 여전히 견조한 성장세를 좀 보이고 있잖아요. 친환경 선박의 어떤 교체 수요라든지 또는 국제 해운 물동량 증가가 맞물리면서 수주 랠리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고부가가치 선박 건조 능력은 한국 조선업이 독보적인 강점입니다. 꾸준한 실적 개선이 이어지고 있고 단순히 수주만 하는 게 아니라요. 더욱 스마트하고 더욱 친환경적인 선박 기술 개발을 박차를 가하고 있죠. 그러면서 미래에 대한 어떤 경쟁력까지 확보하고 있다라고 하는 점이 올해도 매우 긍정적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서요. 조선 쪽에서 여러분들이 보실 만한 종목은 HD 한국조선해양 같은 이런 종목군들은 여러분들이 잘 체크해 보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말씀 드리고요. 그 다음으로 넘어가면 방산입니다.
세계적으로 지정학적 불안정이 고조가 되면서 K방산의 위상은 더욱 높아지고 있는데요. 기술력 굉장히 뛰어나잖아요. 그리고 검증된 성능을 통해 가지고 전 세계로부터 끊임없이 러브콜을 지금 받고 있습니다. 대규모 수출 계약 소식은 계속 들려오고 있으니까 이제 더 이상 놀라운 일이 아니고 일상이 됐어요. 그러니까 방산 산업은 단순히 무기를 판매하는 것을 넘어서요. 국가 안보가 굉장히 직결되어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각국 정부의 어떤 꾸준한 투자가 동반이 필수죠. 그러면 올해도 안정적인 성장을 기대할 수 있는 그런 섹터이기 때문에 방산 섹터에서 여러분들이 주목해 보셔야 될 섹터는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같은 이런 종목은 방산 섹터 쪽에서의 대장주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을 거기 때문에 이런 종목에 관심권을 두면서 눌림 있을 때마다 모아가는 전략 괜찮지 않을까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세 번째 섹터는 원자력입니다. 탄소 중립 목표 달성이라든지 또는 에너지 안보 강화라고 하는 정말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한 전 세계적인 노력은 계속 지속되고 있는데 그러면서 원전의 중요성은 더욱 부각할 수밖에 없거든요. 신규 원전 건설이라든지 아니면 노후 원전을 수명 연장하는 이런 프로젝트가 활발하게 논의되고 있는 것도 이런 이유 때문이고요. SMR 같은 차세대 기술 개발도 지금 현재 빠르게 진행되고 있고 거기에 에너지 정책 변화에 대한 어떤 수혜도 직접적으로 충분히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대표적인 원자력 섹터도 올해 반드시 주목하셔야 되는데요. 원자력 섹터에서 여러분들이 보실 만한 종목 아무래도 두산 에너빌리티가 아닐까 싶습니다.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이런 대장 종목은 정말 눌림이 있을 때마다 잘 모아가시면 충분히 여러분들이 성공적인 투자가 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음은 반도체인데요. 2025년에 이어서 올해 2026년에도 반도체는 국내 증시를 이끄는 가장 강력한 주도 섹터 중에 하나가 될 겁니다. 인공지능 기술이 계속 발전하고 있고 거기에 HBM과 같은 고성능 메모리 반도체는 물론이고 AI 칩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거든요. 데이터 센터라든지 아니면 자율주행이라든지 거기에 로봇 이런 미래 산업의 모든 영역에 반도체가 지금 필수적이거든요. 이 섹터는 사실 여전히 무궁무진한 성장 잠재력을 갖고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시장 기대치를 뛰어넘는 실적 올해도 기대해도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러면 반도체의 대장주 잘 아시는 것처럼 삼성전자하고 SK하이닉스죠. 눌림 올 때마다 잘 모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 섹터로는 바이오 섹터가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고령화 사회로 진입이 되면 삶의 질 향상에 대한 욕구가 굉장히 높아질 거고요. 그러면서 바이오 산업은 꾸준히 성장하겠죠. 신약 개발은 물론이고요. 개인 맞춤형 의료라든지 아니면 디지털 헬스케어 같은 다양한 분야에서 지금 혁신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한국 바이오 기업들이 JP모건 헬스케어 같은 이런 글로벌 무대에서 지금 계속해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오늘 보니까 알테오젠이요. 기술 수출에 대한 조만간 발표가 있을 거다라고 하는 오늘 기사가 있어서 알테오젠이 좀 급등을 했었거든요. 기술 수출이라든지 파이프라인 증대가 지금 이 바이오 종목 쪽에 잘 나오고 있기 때문에 바이오 섹터에서는 바이오 3대장이라고 하면 늘 말씀드려왔던 알테오젠, 리가켄바이오, ABL바이오 이 세 종목은 잘 체크해 보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섯 번째는요, 2차 전지입니다. 전기차 시장의 성장 잠시 이제 주춤할 수 있습니다. 전동화라고 하는 거대한 흐름은 사실 거스를 수 없는데 2차 전지는 전기차뿐만 아니라 올해 ESS 또 UAM 같은 부분들 다양한 분야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특히 올해 ESS 주목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K배터리 기업들의 어떤 독보적인 기술력이라든지 또 글로벌 시장에서의 선점 노력은 계속 될 거고요. 향후에 배터리 공급망 재편 과정 속에서도 한국 기업들이 중요한 위치를 차지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요. 올해 상반기를 기점으로 해서 2차 전지는 큰 폭의 성장이 기대가 되는 그런 섹터이기 때문에 1분기서부터 뭐 집중하실 필요는 없더라도 2분기, 3분기 점차 하반기로 가면서 집중하실 필요가 있는 섹터다라고 말씀드리고요. 2차 전지 쪽에서의 뭐 대장주라고 하면 잘 아시는 것처럼 LG 에너지 솔루션이라든지 삼성 SDI라든지 이런 종목군들 유심 있게 보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고요. 마지막 7번째는 로봇입니다. 로봇 산업은 AI 기술하고 결합을 해가지고 성장세가 더욱 폭발적으로 지금 성장하고 있거든요. 과거에 산업용 로봇이 주를 이뤘다라고 하면 이제는 뭐 서비스 로봇이라든지 아니면 뭐 물류 로봇이라든지 또는 잘 들어보셨던 협동 로봇 같은 다양한 분야에서의 로봇 활용도가 높아지고 있거든요. 특히 피지컬 AI 같은 인공지능이 물리적인 형태로 이제 구현되는 로봇 기술 같은 이런 부분들을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잘 체크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 또 생산성 향상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질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킬 잠재력 충분히 갖고 있기 때문에요. 로봇 섹터 여러분들이 보실 필요가 있고, 로봇 섹터에서의 뭐 대장주라고 하면 뭐 레인보우 로보틱스라든지 아니면 두산 로보틱스 같은 이런 종목군들은 몇 번 설명드렸기 때문에요. 여러분들이 대장주라고 판단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7섹터를 말씀드렸는데요. 2025년이 조방원의 해였다라고 하면 2026년은 조방원 플러스 반바지로, 그러니까 7섹터를 앞글자만 따서 조방원, 반바지로, 이 섹터가 굉장히 다른 매력을 갖고 있거든요. 2026년에 주식장을 주도할 것으로 예상이 좀 되고 있고요. 이 모든 섹터는 거시적인 트렌드라든지 또는 미래 기술의 발전에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요. 단순한 유행이 아니라 장기적인 관점에서 접근을 해야 올바른 투자를 통해서 성과를 얻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말씀드립니다. 이번 삼성전자 4분기 실적 어떻게 생각하시고 주가 흐름은 앞으로 어떻게 흘러갈까요? 삼성전자가 지난 2026년 1월 8일에 잠정 4분기 실적 발표했잖아요. 근데 예상했었던 대로 시장의 기대치를 훨씬 뛰어넘는 정말 놀라운 성과를 기록하면서 그야말로 어닝 서프라이즈를 연출했죠. 매출은 93조, 전분기 대비해서 한 8% 증가했고, 영업이익은 무려 자그만치 20조를 돌파하면서 전분기 대비해서 60% 이상 폭등했으니까요. 이 분기 매출 90조라고 하는 건 삼성전자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이고요. 영업이익 또한 전년 동기 대비해서 200%라고 하는 경이로운 성장률을 기록을 하죠. 이런 실적 개선의 핵심 동력은 단연 반도체 부분이죠. 특히 메모리 사업부였으니까요. 메모리 사업부에서만 17조 원에 달하는 영업이익을 기록하면서 전체 실적을 견인했으니까요. 디램이나 SSD 수요가 강세를 보였고, 거기에 AI 시대의 핵심인 HBM 쪽에서의 물량 확대가 주요했으니까요. 특히 레거시 디램을 중심으로 한 수익성 개선 덕분에 메모리 사업부의 영업이익률이 거의 50%에 달했고, 올해는 이쪽에서의 마진이 50% 이상을 넘어갈 거다, 이렇게 전망하고 있습니다. 좋은 얘기만 했나요? 사실 아쉬운 부분도 좀 있습니다. 스마트폰을 담당하고 있는 모바일 부분이라든지 아니면 가전 부분은 경기 부진이라든지 또는 원자재 가격이 좀 많이 올라가지고요. 다소 좀 부진한 모습을 보였어요. 그래도 이제 전체적인 흐름은 압도적인 메모리 반도체의 회복세가 이끌었다, 이렇게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많은 분들이 좀 궁금해하시는 2026년 올해 삼성전자의 주가 흐름을 좀 말씀드리면, 현재 증권사에서 삼성전자의 목표 주가를 17만 원에서 18만 원 수준으로 좀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긍정적인 전망을 내놓고 있는데요. 오늘 보니까 삼성전자가 거의 15만 원 목전까지 갔더라고요. 18만 원이라고 하는 수준까지 목표치를 가려고 하면 이거보다 한 25%, 28% 정도의 상승 여력이 더 있는 거잖아요. 이처럼 증권가에서 긍정적인 전망을 하는 가장 큰 이유는 AI 투자 확대라든지 또는 메모리 산업의 구조적인 변화를 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AI 시대가 본격화되면서 HBM을 비롯한 고성능 메모리 수요는 앞으로도 폭발적으로 늘어나겠죠. 아니, 늘어날 수밖에 없겠죠. 확실하잖아요. 거기에 디램 산업이 과거 범용에서 어떤 특수의 시대로 전환하면서 지금 바뀌고 있는 그런 중이거든요. 가장 큰 건 사실 생산자 간 경쟁 기준이 이제 원가에서 성능으로 바뀌고 있다는 거죠. 예전에는 공급한 다음에 후 계약이 먼저였는데 지금 바뀌었습니다. 어떻게 바뀌었냐면 먼저 계약하고요, 후 생산으로 바뀌었습니다. 견고한 이익률을 가져올 구조적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는 거죠. 이렇다 보니까 2026년 올해 1분기 말부터 HBM4 제품이 주요 고객사로 출하가 되면서 삼성전자의 경쟁력이 완전히 회복이 되고 있다라고 좀 기대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이런 긍정적인 요인들을 통해서 2026년 삼성전자의 매출은 430조를 넘어갈 것 같고요.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도 110조에서 많게는 133조라고 하는 정말 어마어마한 실적을 예상하고 있으니까요. 장밋빛 얘기만 했나요? 사실은 장밋빛만 있는 얘기는 아니죠. 최근에 12월 초부터 삼성전자 주가가 40% 가까이 급등을 하면서 어떻게 보면 이미 실적 개선 기대감이 상당 부분 주가에 반영된 측면도 있다라는 얘기도 있습니다. 실제로 잠정 실적 발표 당일에 장중 고점 이후에 일부 하락 마감하면서요, 숨고르기에 들어간 모습도 보였으니까요. 단기적으로는 고점 부담감이라든지 또는 모바일 부분과 또는 가전 부분의 어떤 수익성 부진이라고 하는 리스크도 사실 염두에 두실 좀 필요가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삼성전자는 중기적으로 반도체, 특히 AI 시대의 핵심인 메모리 반도체 산업의 구조적 성장과 함께 꾸준한
우상의 한 그림 보일 거 당연하다라고 저도 판단하고 있고요. 다만 단기간 급등에 따른 어떤 조정 가능성이 있으니까 무작정 추격 매수보다는 시장 흐름을 보면서 신중하게 접근하는 지혜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말씀드리고요. 삼성전자 지금 증권가에서 나온 목표 주가 가장 높은 게 20만 원이거든요. 앞서 말씀드렸던 18만 원에서 20만 원, 20만 원은 굉장히 높은 목표 주가인데 18만 원 정도 부근까지는 올라가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요. 이 시기는 올해 상반기에 가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삼성의 이나노가 엑시노스를 통해 먼저 안정성을 입증한다면 지금까지 TSMC를 선택해왔던 고객사들이 판단을 바꿀 가능성은 어떻게 보시나요? 사실 이게 지금 반도체 업계에 굉장히 뜨거운 화두입니다. 근데 결론부터 좀 말씀드리면 변화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런데 이제 조건이 있습니다. 그 조건을 하나하나 말씀을 좀 드리면 지금 현재 상황부터 좀 정리를 해볼게요. 엑시노스 2600이 삼성전자의 최신형 모바일 어플로 2나노 공정을 기반으로 해서 갤럭시 26 시리즈 전체 물량의 약 30% 비중 차지할 그런 전망이거든요. 근데 중요한 건 이 삼성전자가 엑시노스 2600의 제품 상태를 대량 양산으로 표시했다라고 하는 점이죠. 이게 어떤 걸 의미하냐면 칩을 대량 생산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건 수율이 그만큼 올라왔기 때문에 대량 생산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거든요. 근데 여기서 좀 반전이 좀 있습니다. 어떤 반전이냐면요. TSMC가 물량 폭발로 지금 난리가 났거든요. TSMC 2나노 공정의 양산 전 그 최종 설계 단계인 테이프 아웃 건수가 기존의 3나노 공정 대비해서 1.5배 높거든요. 이러면서 애플이 초기 생산 능력의 절반 이상을 가져갑니다. 그리고 애플이나 AMD, 퀄컴, 또 미디어텍, 아니면 브로드컴, 인텔 같은 이런 기업들이 초기 고객사로 확정됐으니까요. 이게 무슨 의미냐면 TSMC 물량 받으려고 줄 서 있다라는 얘기죠. 근데 삼성의 기회가 여기서 열리는 겁니다. 어떤 거냐면 가격 경쟁력 때문에 그렇거든요. 엑시노스 2600의 칩 가격은 TSMC의 3나노 제품보다 약 33% 정도 저렴하거든요. 가격 경쟁력까지 갖췄다라고 하는 평가가 나오고 있는 건 TSMC가 2나노 웨이퍼 가격을 대략 10에서 20% 인상할 계획으로 알려져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가격 경쟁력이 좋은 거잖아요. 삼성전자가 정말 유연한 가격 전략을 개발해서 고객사들을 사실 지금 어떻게 보면 유인하고 있다? 뭐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업계가 현재 스냅드래곤 8 엘리트의 단가를 개당 약 한 $280 정도로 추산하고 있거든요. 만일 이걸 통해서 완제품 스마트폰에 들어가게 되면 스마트폰의 비용이 높아진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TSMC의 가격이 굉장히 비싼 거예요. 엄청나게 비싼 겁니다. 두 번째 기회는 공급망 다변화의 니즈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TSMC에 집중된 이 공급망 리스크를 분산하려고 하는 햄리스 어떤 고객사 수요를 파고든 그런 결과 삼성전자가요, 테슬라 자율주행 칩 AI5라든지 아니면 AI6 수준에 대한 부분들을 수주한 거는 굉장히 좋은 그런 일이고, 또 암바렐라의 첨단 운전자 보조 시스템 칩 물량도 지금 확보했거든요. 갤럭시 S26의 엑시노스 2600이 왜 중요하냐면 레퍼런스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가 만든 칩을 자기 스마트폰에 먼저 넣어서 검증해 보는 거잖아요. 엑시노스 2600의 핵심 경쟁력은 업계 최초로 2나노 게이트 올 어라운드 공정을 채택하고 있는데, 이전에 그 3나노 공정 대비해서 최대 25%에서 35% 정도의 효율성이 높아졌대요. 거기에 12% 정도 성능이 더 개선이 됐다라고 하는 부분들은 굉장히 고무적인 거죠. 만약에 갤럭시 S26에서 발열도 안 나고 성능도 더 좋고 배터리도 더 오래 가면 전 세계 팹리스 기업들이 삼성 2나노 괜찮네? 라고 생각하겠죠. 엑시노스 2600의 높은 성능 그리고 안정적인 수율을 증명한다라고 하면 TSMC의 대안으로 당연히 떠오를 거고요. 새로운 고객사를 확보할 정말 좋은 기회를 맞이할 수 있다라고 하는 분석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죠. 지금 반도체 업계는 사실 2나노의 전쟁입니다. TSMC가 압도적이지만 물량이 부족하고 가격이 비쌉니다. 하지만 삼성은 수율이 좀 낮지만 가격이 싸고 게이트 올라운드에 대한 기술을 먼저 도입했고, 만일 엑시노스 2600이 성공한다라고 하면 고객사들의 판단이 바뀔 수 있겠죠. 특히 퀄컴이나 메타, 구글 같은 곳은 TSMC 정말 비싼데 물량도 안 나오는데 우리 삼성 한번 써볼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물론 조건이 있습니다. 가장 큰 조건은 수율을 정말 최소 60% 이상은 올려야 되고요. 성능이라든지 발열 문제를 완벽하게
잡아야 되는 거죠. 그게 올해 2월 그리고 3월 달 엑시노스 2600의 성공 여부가 삼성전자 주가의 중요한 변곡점이 될 수 있다라는 말씀드립니다. HBM의 라인이 집중되면서 D램 가격이 전분기 대비 70%나 올랐는데 이 상황에서도 미국 빅테크들은 가격보다 안정적인 물량 확보를 더 우선하는 상황일까요? 이건 지금 반도체 시장에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트렌드인 것 같아요. 지금 빅텍들에 보게 되면 사실 가격표 안 보는 것 같습니다. 물건 내놓으라고 바짓가랑이 붙잡고 있는 그런 형국이거든요. 왜 그런지 하나씩 말씀 좀 드리면 먼저 D램 가격이 얼마나 올랐는지 좀 보도록 할게요. DDR5 계약 가격이 2025년 상반기 초에 $7였어요. 하나당. 근데 지금 19.5달러니까 거의 3배 가까이 뛴 거잖아요. PC용 DDR5 16GB 제품의 지난달 평균 계약 가격은 $20입니다. 그러니까 전월 대비해서도 7% 올랐고요. 불과 6개월 만에 4배가량 폭등합니다. 더 충격적인 건 가트너가요. 기존 D램 시장에서 심각한 공급 부족이 발생했기 때문에 2026년 D램 가격이 50% 정도 상승할 거라고 전망을 하는 거죠. 지금도 이렇게 비싼데 50%더 오른다라고 하니까요. 이건 구조적인 공급 부족 때문에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을 얘기한 거죠. 이렇게 된 이유가 사실 HBM이 모든 걸 빨아먹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최근에 마이크론의 최고 책임자가 이런 얘기했어요. AI 가속기용 HBM 생산에는 일반 D램보다 3배 많은 웨이퍼 투입이 필요하다 이렇게 밝혔거든요. 그러니까 SK하이닉스하고 마이크론 같은 정말 주요 메모리 기업은 제한된 설비 투자 안에서 HBM 생산을 계속해서 폭발적으로 늘렸거든요. 그러면 기존의 범용 D램 생산 라인은 HBM으로 전환을 계속했고 그러면 당연히 모자랄 수밖에 없겠죠. 결과는 SK하이닉스는 지난 10월 실적 발표에서 2026년 D램, 낸드 거기에 대한 생산 사실상 2026년 완판이라고 밝혔잖아요. 이러다 보니까 올해 2026년 DDR5 마진이 HBM3의 마진보다 더 높을 거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수익성이 역전이 되는 거죠. 거기에 일부 범용 메모리 쪽에서의 영업이익률은 70%가 넘을 거다라고 예견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요, 삼성전자하고 SK하이닉스가 오픈 AI의 스타게이트 데이터 센터 프로젝트에 월 90만 장의 D램 웨이퍼를 공급하기로 약정했거든요. 전 세계 D램 생산량의 이 양이 얼마냐면요, 40%에 해당하는 물량입니다. 40%를 오픈 AI가 싹쓸이해 가는 거죠. 그럼 가격보다 물량이 더 중요한 이유는 어떤 걸까요? 서버 증설 스케줄은 이미 3년 단위로 짜져 있거든요. 메모리 조달에 차질이 생기면 수조 원 단위의 AI 인프라 투자가 통째로 멈추게 되기 때문이죠. 이렇게 AI 데이터 센터 못 짓는 순간 경쟁에서 탈락하는 거고요. 구글이 메모리 못 구해서 만일 데이터 센터 못 짓게 되면 마이크로소프트한테 시장 다 뺏기겠죠. 라와트는 2026년에 공급 경쟁이 굉장히 심해질 거다. 그러면서 물량보다는 제조사하고의 전략적인 관계가 구매 협상력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칠 거다라고 이렇게 분석 데이터도 내놨으니까요. 이미 주요 클라우드 업체가 장기 공급 계약이라든지 생산 능력에 대한 부분들을 확보하면서 직접적인 팹 투자를 통해서 어떤 물량을 지금 확보하려고 굉장히 사활에 걸려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러다 보니까 예전에 없었던 선급금까지 주고 있습니다. 일부 빅테크 기업들이요, 선급금을 지급하면서 설비 투자 지원 같은 부분들도 약속을 하면서 가격 이외의 조건을 지금 제시하고 있는 상황이죠. 돈을 미리 주면서까지 물량을 확보하겠다고 하는 거죠. 그럼 가장 궁금한 이런 상황이 언제까지 계속될 건가요? 라고 물어보시게 된다라고 하면 2027년까지 이 D램 시장은 신규 생산 능력 확충 여력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심각한 공급 부족 초래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말씀드리고요. 의미 있는 D램 공급 증가는 삼성전자의 평택 P5 공장이라든지 또는 용인의 반도체 클러스터가 이제 가동이 되는 시기인데 그 가동이 언제 될 거냐? 2028년부터 가동이 됩니다. 그러면 2027년까지, 그러니까 내년까지는 이런 흐름이 계속 전개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지금은요, AI 전쟁입니다. 메모리 없으면 전쟁 못하는 거죠. 총 없이 맨몸으로 전쟁터에 나갈 수 있습니까? 가격? 그거 나중 문제라는 거죠. 일단 물량부터 확보해야 된다는 거죠. 이게 무슨 의미냐? 삼성전자, SK하이닉스는 적어도 2027년까지 물량 걱정 그리고 가격 걱정 할 필요 없다라는 거죠. 부르는 게 값이다라는 거죠. 메모리 슈퍼사이클
지금 진짜입니다. 과거 2016년, 2018년에 있었던 사이클하고 차원이 다릅니다. 그때는 스마트폰이나 PC의 수요였다라고 하면 지금은 AI 인프라 전쟁입니다. 수조, 아니 수십조 달러가 걸린 진정한 싸움이죠. 올해 상반기 삼성전자 주요 호재와 20만 전자 가능성은 어떤가요? 이 질문 정말 많이 받고 있는데요. 삼성의 모든 엔진에 불이 났습니다. 20만 전자 사실 더 이상 꿈이 아닌 지금 바로 역사적인 변곡점인 거고요. 왜 역사적인 변곡점인 건지 몇 가지를 좀 말씀 좀 드려볼게요. 첫 번째 불난 엔진은 메모리 반도체의 슈퍼사이클하고 가격 폭등인 것 같아요. 지금 시장 상황 심상치 않거든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HBM 생산 라인이 집중화되면서 HBM 쪽으로 일반 DRAM 공급이 씨가 말랐습니다. 가격이 전분기 대비해서 70%, 80% 계속 폭등하고 있거든요. 이건 삼성전자가 부르는 게 값인 시장에 왔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빅텍 기업들이요, 지금 가격표 안 봅니다. 물량 확보가 전쟁이니까요. 삼성전자는 세계 최대 DRAM 생산 능력을 무기를 통해 가지고요, HBM하고 일반 DRAM을 묶어서 파는 번들링 전략을 지금 구사할 걸로 보고 있습니다. 이는 곧 영업이익률 폭발적으로 증가한다라고 하는 거겠죠. 그러니까 과거 반도체 호황기하고는 차원이 좀 다른 공급자 우위의 슈퍼사이클이 도래했습니다. 실적 발표 때마다 어닝 서프라이즈가 터질 거고요. 그런 확률 2026년도에 굉장히 높다라고 말씀드립니다. 두 번째 폭발하고 있는 엔진은 파운드리 쪽에서의 이나노하고 엑시노트의 화려한 부활인 것 같아요. 그동안 삼성전자 주가의 발목을 잡았던 건 바로 파운드리 수율 문제하고 엑시노스의 부진이었거든요. 하지만 이번 갤럭시 S26에 탑재되는 엑시노스 2600은 완벽하게 달라졌습니다. 삼성 파운드리 이나노 공정의 실력을 전 세계에 증명하는 어떻게 보면 쇼케이스가 될 거거든요. 현재 들려오는 소식은 엑시노스 2600의 성능이 퀄컴을 위협할 수준이라고 하고 있으니까요. 이게 성공하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 TSMC에 줄 서다가 지친 엔비디아, AMD 같은 거물급 팹리스들이요. 삼성의 이나노 쓸만하네? 리스크 분산 차원에서 물량 좀 주자 하고 움직이게 된다는 거죠. 파운드리의 턴어라운드는 삼성전자 밸류에이션을 완전히 재평가하게 만드는 핵심 트리거가 될 거니까요. 잘 지켜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세 번째 불난 엔진은 온디바이스 AI의 어떤 개막 부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올해 2026년이 온디바이스 AI가 스마트폰을 넘어서 가전이라든지 자동차로 확산이 되는 그런 원년이 될 거거든요. 삼성이 세계에서 유일하게요, 모바일, 가전, 메모리 반도체 다 가진 기업이거든요. 집안의 모든 가전이 AI로 연결될 거고요. 갤럭시 S26이 와이파이 없이 실시간 통역이라든지 비서 역할을 완벽하게 수행할 수 있다라니까요. 삼성전자는 단순한 하드웨어 제조사가 아니라 AI 플랫폼 기업으로 지금 진화하고 있습니다. 외국인 투자자들이 가장 좋아하는 스토리, 바로 이런 체질 개선의 스토리가 외국인들이 가장 좋아하는 스토리죠. 이러다 보니까 최근 KB증권이 목표 주가를 기존의 18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상향 조정하죠. 2026년 삼성전자 주가를 견인할 호재는 명확합니다. 메모리 가격의 폭등으로 인한 역대급 실적, 파운드리의 기술력 입증, AI 플랫폼의 진화라고 하는 이 3박자가 딱 맞아떨어지는 해가 2026년입니다. 이 세 가지 호재가 삼성전자의 기대치를 충족시키는 방향으로 전개가 된다라고 하면 20만 전자는 결코 먼 미래가 아니라 눈앞의 목표가 될 수 있습니다. 근데 20만 전자, 이제 언제 가느냐의 문제이지 갈 수 있느냐의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다만 조심할 건 한 번에 가는 게 아니라는 거죠. 변동성이 있을 겁니다. 조정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분할 매수 전략을 말씀 좀 드립니다. 최근 원전주가 힘이 빠지면서 산업 자체가 꺾인 거 아니냐는 말도 나오는데 어떻게 보시나요? 우선 팩트체크부터 한번 해보겠습니다. 오늘 녹화 날이 1월 16일입니다. 지금 두산 에너빌리티 가격이 94,000원 내외 정도에 움직이고 있고요. 현대 일렉트릭은 90만 원 정도, 한전은 한 54,000원 정도 내외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작년 2025년 한 해 동안 원전 관련되어 있는 ETF는 무려 180% 올랐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급등했으면 사실 조정 안 받는 게 오히려 이상한 거 아닐까요? 지금 빠지는 건 간단하게 세 가지 이유로 좀 말씀을 드리면, 첫째는 수익 실현 매물 때문인 것 같아요. 2025년 한 해만 해도 원전 관련되어 있는 ETF가 180% 넘게 올랐으니까요. 이 정도 올랐으면 차익 실현하는 사람 당연히 나오겠죠. 그리고 브랜드 평판 지수를 봐도요, 두산 에너빌리티가 2025년 12월 대비해서 10% 정도 하락을 했고, 이건 관심이 식은 게 아니라 사실 과열되어 있던 부분들이 식은 걸로 좀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둘째는 단기적인 어떤 밸류에이션에 있어서의 부담인 것 같아요. HD 현대 일렉트릭이 PER 값이 64배거든요. 그러니까 업종 평균보다 높은 수준입니다. 두산 에너빌리티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니까 증권사들이 목표가를 제시하긴 하지만 단기적으로는 기대감이 너무 앞서간 측면이 좀 있다라는 그런 얘기를 하고 있죠. 거기에 미국 원전주의 어떤 급락 여파도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미국 원전주가 금융 불안을 통해서 재평가를 받은 후에 급락을 했거든요. 그게 2025년 3분기 들어서면서 약 한 6월 말부터 7월 달 이 부분에서 급락을 좀 했거든요. 그런 급락에 대한 여파가 국내 시장까지 파장이 좀 미치지 않았을까라고 말씀드리고요. 세 번째는 글로벌 금융 불안인 것 같아요. 미국 10년물 국채 수익률이 4.2% 가까이 올라가면서 성장주 전반에 약간의 압박이 왔죠. 그리고 미국 원전주가 금융 불안으로 재평가 받은 후에 급락하면서 국내 시장까지 여파가 커졌으니까 여기에 원전주도 사실은 예외가 아니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하지만 산업 자체는 완전히 좀 다른 얘기입니다. 최근에 나온 리포트들을 종합해 보게 되면 2025년 기대감이 주가를 견인했다라고 보면 2026년은요 수주라든지 착공이라는 실질적 진전이 가시화되는 현실화하는 그런 원년이다라고 하나같이 리포트들이 표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지금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냐면 AI 전력 수요가 정말 미쳤습니다. IEA에 따르면 데이터 센터 전력 사용량이 2022년에 460 테라와트시에서 2026년에 1050 테라와트시까지 2배 이상 갑자기 폭등을 하니까 이게 얼마나 큰 숫자냐면 1050 테라와트시는요, 일본 전체 인구가 1년 동안 쓰는 전력량이래요. 그래서 미국, 프랑스, 일본이 어떤 걸 하고 있냐면요, SMR 프로그램에 대한 부분들에 있어서 대규모 재정 지원을 하고 있는 거죠. 프랑스는 원전 6기 건설에 728억 유로인가요? 우리 돈으로 치면 한 124조 원입니다. 쏟아붓기로 결정을 합니다. 일본이요, 후쿠시마 사고 이후에 처음으로 원전을 가능한 최대한 활용한다라고 선언을 하죠. 40년 만에 서구권에서 원전 사이클이 완전히 뒤바뀌었습니다. 그럼 한국은 지금 어떤 위치에 있냐면요. 오늘 여기가 이게 핵심이겠네요. 체코 원전 수주는 시작입니다. 최근 증권사에서 한전의 목표 주가를 7만 원으로 제시했는데요. 오늘 가격 대비해서 한 30% 더 상승 여력이 있는 거잖아요. 왜 이렇게 설정을 했냐면 미국 원전 시장 진출 가능성 때문입니다. 한국과 미국 정부가 원자력 협정 개정안을 지금 논의하기 시작했거든요. 한국 원전의 경쟁력은 검증됐습니다. UAE의 바카라 원전 보시게 되면 공기 지연 없이 또 비용 초과 없이 정확한 날짜에 완공했다. 이게 지금 강점으로 부각이 되고 있으니까요. 미국이나 유럽 같은 경우에는 공사 지연, 초과 비용, 이거 고질병이어서 밥 먹듯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하고는 차원이 다르죠. 이게 대한민국 원전의 진짜 강점이거든요. 지금 원전주는 SMR보다는 사실 대형 원전 밸류체인으로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미국보다는 한국 원전 기업으로 여러분들이 보실 필요가 있고요. 설계보다는 프로젝트 관리 능력을 보유한 기업에 집중하셔야 된다라는 말씀드립니다. 지금 조정은 오히려 기회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2025년에 180% 올랐던 원전 관련되어 있는 섹터가 10% 내지는 15% 정도 빠진다고 산업이 꺾였다고 말할 수 있나요? 아니죠. 오히려 지금부터 실제 수주라든지 아니면 착공 소식이 나오게 되면 펀더멘탈이 주가를 받쳐줄 시기가 온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원전 산업은 아직 안 끝났습니다. 오히려 지금부터가 시작이고요. AI가 만든 전력 위기는 현실이고요. 그 해법으로 원전이 재평가받는 건 이념이 아니라 물리적인 현실입니다. 다만 주가가 너무 앞서갔던 거고 지금은 실적과 기대감의 어떤 갭을 메우는 건강한 조정 과정이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두산에너빌리티나 한전기술 등 26년의 호재로는 무엇이 있고 더 오를 가능성이 있을까요? 2026년은 진짜 수주하고 실적이 본격화되는 현실화되는 원년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두산 에너빌리티를 좀 보게 되면 세 가지 축이 동시에 폭발하고 있습니다. 에너빌리티 쪽의 어떤 매출이 거의 한 10조, 그러니까 9조 7천 정도로 전년 대비해서 한 25% 증가했거든요. 근데 영업이익이 6,200억 원 나왔어요. 무려 90% 이상 전년 대비해서 폭발했죠. 왜 이렇게 급성장했냐면 첫 번째는요. 가스터빈 쪽에서의 수주가 본격화됐기 때문입니다. 작년 10월에 미국의 빅테크 기업, 아마도 이제 일론 머스크의 X.AI로 기억하실 수 있는데 아직
공식적인 발표는 안 나왔지만 여기에 300메가와트급의 가스터빈 2기를 계약을 했고요. 납기가 언제냐면 2026년 말까지입니다. 딱 1년 만에 납기하는 거예요. 1년 내에 공급 가능한 납기 경쟁력이 핵심인데 왜 그러냐면요. GE라든지 또는 Gmen스, 미쓰비시 같은 이런 글로벌 3사는 이 리드 타임이 적게는 3년, 길게는 5년에서 7년 걸립니다. 근데 두산은 딱 1년 만에 납기하는 거잖아요. 거기에 북미 AI 데이터 센터 전력 수요가 미친 듯이 증가하고 있거든요. 글로벌 3사가 2030년까지 인도할 수 있는 인도부는 꽉 찼고 그럼 누구한테 주문하겠어요? 바로 두산 에너빌리티죠. 두 번째는요. 대형 원전 수주에 대한 부분들이 지금 임박했기 때문입니다. 2025년에 체코의 두코바니 5호기라든지 또는 6호기의 어떤 본 계약이 진행된 이후에 2026년부터는요. 볼가리아라든지 아니면 폴란드에서 웨스팅하우스가 추진하는 신규 원전 프로젝트 기자재 수주가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이게 가셔야되는 시점이 언제냐? 2026년, 2027년이라는 거죠. 세 번째는요. SMR 쪽에서의 모듈 납품의 어떤 시작인 것 같아요. 뉴스케어 파워라든지 엑스에너지라든지 테라파워 같은 파트너사들의 프로젝트가 상업화 단계에 진입하면서 두산의 SMR 기자재 모듈 납품이 본격화되는 해가 올해인 거죠. 최근 증권사의 목표 주가를 보게 되면요. 애널리스트 15명 모두 다 두산 에너빌리티를 매수 의견을 내고 있고요. 평균 목표가를 다 평균해봤더니 가격이 한 97,000원 정도 됐고요. 최고가를 제시했었던 증권사의 목표 가격은 얼마였냐? 125,000원까지 나왔습니다. 한전기술이요. 설계의 진가가 드러나는 해가 올해인 것 같습니다. 체코 원전 종합 설계를 1조 2천 정도에 수주했거든요. 근데 여기서 핵심은 두산 에너빌리티하고 한전기술 모두 기존 예상했었던 금액보다 더 큰 금액을 수주했다라는 거죠. 이건 향후에 다른 프로젝트 수주 금액도 올릴 수 있다라고 하는 근거가 되는 거잖아요. 무슨 얘기냐면 체코 정부가 높은 수준의 안정성을 요구하고 또 업무 수준이 상승했기 때문에 수주 금액이 올라갔다고 발표합니다. 이게 선례가 되면 앞으로 불가리아, 폴란드, 그리고 루마니아 같은 이런 쪽에서 수주할 때도 더 높은 금액으로 계약할 수 있는 거잖아요. 원전주 중에서 한전기술을 매력적으로 보는 이유는 설계는 원전 밸류체인의 최상단에 있기 때문입니다. 수주가 확정되면 제일 먼저 일감이 들어올 거고 마진율 굉장히 높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2026년 정부가 SMR을 국가 전략 기술로 신규 지정한다. 이런 방안도 현재 검토 중에 있거든요. 지정이 되면 세제 혜택이라든지 R&D 자금 같은 부분들 지원받을 수 있고 또 인센티브도 뒤따를 수 있거든요. 한전기술이 SMR 설계 역량을 보유하고 있어서 이제 정책 수에 직접적으로 받을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러면 2026년 구체적인 어떤 수주 타임라인 뭐가 있는지 말씀 좀 드려볼게요. 2025년부터 2026년 초까지는 체코의 두코바니 본계약 후에 착공에 대한 어떤 실무가 진행이 되는 그런 기간이고요. 2026년 중에는 불가리아의 어떤 원전이라든지 폴란드의 원전 프로젝트에 대한 수주가 기대가 되는 게 2026년입니다. 그리고 2026년 말에는 두산 에너빌리티가 X.AI 쪽에 가스터빈 2기 납품 완료를 할 거고요. 그리고 2026년 전반적으로 SMR 쪽에서의 파트너들의 모듈 발주가 본격화되는 요 네 가지의 타임라인이 있기 때문에요. 계속해서 이 타임라인에 대한 수주에 대한 얘기들 정리돼서 아마 특징주 형태로 계속 나올 거거든요. 그렇다면 두산 에너빌리티하고 한전기술의 앞으로의 주가 흐름을 좀 짚어보게 되면요. 두산 에너빌리티가 2025년 한 해 계산을 해봤더니 300% 이상 올랐습니다. 주가가요. 그리고 올해 2026년 들어서도 20% 정도 추가 상승을 하고 있죠. 한전기술도 비슷한 흐름인데요. 이게 산업이 꺾인 게 아니라 기대감이 조금 앞서갔잖아요. 그러면 2026년부터 뭐가 나오냐? 실제 수주, 그리고 실제적인 착공, 그리고 실제적인 납품, 거기에 실제 매출이 나온다는 거죠. 두산 에너빌리티의 미국향 가스터빈 수주는 이번 계약을 시작으로 해서요. 본격적인 가속화 국면에 진입할 거고 AI 데이터 센터 분야에서 추가 수주가 기대되고 있다는 하는 점은 정말 장기적으로 실적 가시성 확보에 따른 어떤 분명한 밸류에이션 상승으로 이어지겠죠. 한전기술도 마찬가지일 것 같습니다. 그럼 장기 투자자라고 하면 지금의 조정 구간 사실 분할 매수의 찬스인 것 같아요. 2026년은 기대감이 아니라 실적과 수주라고 하는 정말 팩트가 나오는 그런 해이기 때문에요. 산업 살아있습니다. 펀더멘탈 강화하고 있습니다. 지금 빠진 거 보고 겁먹지 마시고요. 오히려 기회다, 찬스다 이렇게 판단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대형주는 이미 굵직한 뉴스들이 반영돼 있는 것 같은데 기자재 쪽의 전망과 수익률은 어떻게 보시나요? 두산 에너빌리티나 한전기술 같은 대형주는 이미 체코 수주라든지 아니면 뭐 다른 어떤 제목들로 인해서 주가가 좀 많이 올랐죠. 2026년 실제로 프로젝트가 돌아가면서 사실은 부품 발주도 시작이 될 것 같아요. 원전 하나 짓는데 대형 원자로 하나만 있으면 되는 건 아니잖아요. 배관을 연결하는 피팅이라든지 압력을 조절하는 뭐 밸브라든지 또는 온도라든지 압력을 감지하는 계측기 같은 이런 부품들이 사실은 수천 개가 들어가야 원전이 완성이 됩니다. 그래서 핵심 투자 포인트 몇 가지를 좀 말씀을 좀 드릴게요. 첫째는 2026년은 타이밍이 완벽하다라는 거죠. 올해 2026년 투자 유망업종 톱3 중에 저는 원전은 반드시 넣어야 된다고 봅니다. 특히 SMR보다는 대형 원전 밸류체인을 좀 강조하고 싶거든요. 체코 구바니 원전 26조 원짜리가 지금 본계약 들어가면서 관련 업체들한테 매출이 순차적으로 좀 터지고 있고요. 불가리아 프로젝트도 올해 중으로 최종 투자 결정 나오게 되면 수십조에 대한 어떤 계약이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잘 지켜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밸류에이션에 대한 매력이 있는 것 같아요. 대형주들이 이미 많이 올라서 사실 부담스럽거든요. 근데 밸류나 피팅 그리고 뭐 계측기 업체들은 상대적으로 지금 좀 저평가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태광 같은 기업은요, PBR 값이 1.2배 수준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실적은 턴어라운드가 확실한데 주가는 아직 덜 반영된 상태라는 거죠. 세 번째는 메타가요, 최근에 오클로나 아니면 비스트라 에너지 그리고 테라파워하고요 2035년까지 6.6기가와트 전력 공급 계약을 맺습니다. AI 데이터 센터 전력 수요가 폭발하면서 원전이 핵심 솔루션으로 떠오르고 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이게 국내 원자력 관련주한테 상당히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라고 저는 좀 판단하고 있고요. 한미 원자력 협정 개정도 올해 중에 타결될 거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후속 논의가 본격화되면 업종 기대감 자체가 부각이 될 거기 때문에 잘 지켜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기자재 쪽, 특히 밸브나 피팅 그리고 계측기 섹터가 정말 재밌는 타이밍에 들어왔습니다. 먼저 밸브, 피팅 쪽부터 살펴보면 태광이 대표적입니다. 그러니까 원정용 피팅 전문 업체거든요. 최근에 신한울 3호기나 뭐 4호기 피팅 부분 수주했고요. 미국이나 체코에서 원전 착공하게 되면 관련 어떤 피팅 입찰에 들어갈 부분들은 태광이 거의 다 하고 있죠. 근데 중요한 포인트는 태광이 사실 단순히 이제 원전만 하는 게 아니라 현대건설이라든지 또는 현대엔지니어링이 따낸 사우디 쪽에서의 그 가스 플랜트 2단계 확장 공사도 여기에 이제 들어가는 그 피팅도 여기 태광이 납품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전 플러스 중동 플랜트 이중 모멘텀이 지금 살아있는 기업이 태광이죠. SNW도 빼놓을 수 없는데요. 특히 이제 SNW는 신고리라든지 월성이라든지 뭐 울진이라든지 영광 원전에 원자력 관련되어 있는 볼트류를 공급하는 기업인데요. 최근 매출이 한 25% 증가했는데 영업이익은 100% 증가합니다. 거기에 선박 엔진 부품 사업도 같이 하고 있어서 조선업이 살아나면서 여기도 덩달아 지금 실적 좋아지고 있고요. 성광밴드도 빼놓을 수 없는 기업이죠. LNG선하고 원전 피팅 동시에 커버하는 그런 기업인데 글로벌 LNG 플랜트 건설 붐에 올라타면서요. 고부가 가치 그 특수 피팅 수요가 지금 꾸준하게 늘고 있기 때문에 영업이익도 계속 좋아지고 있는 그런 기업입니다. 이제 계측기라든지 아니면 제어 설비 쪽으로 좀 넘어가 보면 여기에서 보실 만한 기업은 대표적으로 가장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신 우진이죠. 계측기 전문 기업이잖아요. 국내 그 가동 원전에서 발생하는 어떤 교체나 유지 보수 쪽에서의 계측기를 꾸준히 납품하고 있고 계측기 시장은 사실 진입 장벽이 굉장히 높습니다. 과점 형태이기 때문에 경기 변동에 둔감하고요. 제품 수명이 굉장히 길기 때문에 교체 수요가 꾸준한 게 가장 큰 장점이어서 우진 많은 분들이 좋아하는 그런 종목이죠. 우진 혜택도 있습니다. 신한울 3호기나 4호기 2026년에 가동 시작하고요. 세울 3호기하고 4호기도 곧 들어오면 정비 물량이 정말 확 늘어날 수밖에 없고요. 국내 원전 설비가 현재 28기가와트시 정도인데 2039년 되면 한 34기가와트시로 좀 늘어납니다. 정비 물량도 비례해서 증가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거기에 고리 1호기라든지 또는 월성 1호기 원전 해체 승인이 올해 중에 나오게 되면 원전 해체 시장도 우진엔텍에는 굉장히 중요한 그러한 새로운 장이 열린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일진파워도 있죠.
원전 정비하고 또 화공기기 만드는 그러한 기업인데요. 한빛 원전이나 또는 월성 원전 같은 주요 원전 정비 계약을 꾸준히 따내고 있고요. 스마트 원전 기술 개발에도 지금 참여하고 있기 때문에 눈여겨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가장 궁금한 수익률 전망에 대한 부분들을 말씀 좀 드리면요. 개별 종목마다 좀 다를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밸브나 아니면 피팅이나 아니면 계측기 업체들 평균적으로 2026년 한 해 동안 적게는 30%, 많게는 60% 정도의 상승 여력이 좀 충분하다 말씀 좀 드리고요. 특히 수주 가시성이 높은 종목군 중에 태광, 그리고 실적 터닝이 확실한 우진, 그리고 정비 시장을 독점하는 우진엔텍, 요 세 가지 종목은 잘 집중해 보실 필요가 있겠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CES 2026에서 현대차가 아틀라스를 실제 공장 투입 일정까지 공개했는데 이 정도면 로봇주도 단순 테마가 아니라 주가가 길게 반응할 단계에 들어온 걸까요? 우선 CES 2026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를 좀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현대차가 보스턴 다이내믹스 그리고 구글 딥마인드가 차세대 휴머노이드 로봇 아틀라스에 멀티모달 AI 제미나이를 통합하는 전략적인 파트너십을 체결합니다. 그리고 실물 상용화 모델을 공개했죠. 그리고 여기가 핵심인데요. 수개월 내에 현대차 공장에서 실제 투입 테스트가 시작된다라고 이렇게 밝혔습니다. 더 구체적으로 보게 되면요. 2028년 미국 조지아주의 메타플랜트 아메리카 공장에서 아틀라스를 투입해서 부품 분류 공정부터 적용한다라고 했고요. 좀 더 나가서 2030년 정도에는 조립 공정으로 확대한다라고 하는 계획을 발표하죠. 이게 그냥 말뿐이 아니라 CES 2026에서 최고 로봇상을 받았거든요. 왜 받았냐면 자연스러운 보행으로 깊은 인상을 좀 남겼고요. 양산에 가까운 제품을 잘 만들 수 있다. 그래서 현대차 제조 공장 투입을 위한 준비를 마쳤다라는 평가 때문에 최고의 로봇상 받았습니다. 산업이 바뀌는 신호탄은 항상 대기업의 양산 선언에 있거든요. 전기차가 그랬고요. 반도체가 그랬어요. 현대차의 이번 발표는 단순히 우리 기술 좋습니다 라고 하는 게 아니라 이제 이걸로 제대로 돈 벌겠다라고 하는 선전포고거든요. 전시용 꼬리표 됐다라고 하는 게 첫 번째 핵심입니다. 그동안 휴머노이드 로봇 솔직히 보여주기식이 좀 많았잖아요. 춤추고 뭐 덤블링하고 사실 신기했긴 했어요. 근데 그거 그러다가 어디다 써? 라고 하는 의문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근데 이번 CES에서 현대차 정의선 회장이 직접 로드맵을 깠죠. 2026년 하반기 울산에 전기차 전용 공장 시범 투입하겠다. 그리고 2027년에 북미에 있는 메타플랜트 전면 배치하겠다. 이건 R&D 단계가 끝났고 ROI 계산이 끝났다는 얘기예요. 즉 로봇을 쓰는 게 사람 쓰는 것보다 싸게 먹히는 시점이 왔다라고 하는 정말 중요한 사건이거든요. 두 번째 핵심은 레인보우 로보틱스하고 두산 로보틱스의 숫자를 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현기차만 가는 거 아니잖아요. 삼성전자가 지분 투자한 레인보우 로보틱스. 이번 CES에서요, 양팔 로봇 신제품을 공개하면서 벌써 북미 쪽에 있는 물류센터들하고 수백억 단위의 MOU 체결했습니다. 두산 로보틱스는요, 협동 로봇이 치킨을 튀기는 수준을 넘어서 이제 정밀 조립 라인에 들어갔거든요. 최근에 나온 모건 스탠리 쪽에서의 보고서를 보게 되면 한국 로봇 기업들의 목표 주가를 모건 스탠리는 일제히 상향시킵니다.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실질적인 매출 발생 구간에 진입했다. 이게 이유입니다. 세 번째 핵심은 부품주들의 낙수 효과가 시작된다는 거죠. 로봇이 공장에 들어가려면요, 감속기라든지 아니면 제어기라든지 또는 서브 모터가 굉장히 많이 필요하거든요. SPG라든지 SBB 테크 같은 감속기 업체들 그동안 일본의 그 하모닉 드라이브의 눈치만 봤어요. 근데 이제 국산화율을 50%를 넘기면서 현대차하고 삼성 라인에 들어갑니다. 로봇 완제품 기업이 대장이라고 하면 이 부품주들은 대장의 칼을 가는 대장장이거든요. 영업이익률이 폭발하는 구간 바로 올해 2026년입니다. 최근에 증권가에서 나온 설문조사를 좀 봤더니요. 2026년 새해 가장 기대가 되는 투자 테마 가장 첫 번째는 AI가 56%를 담당했고요. 뒤를 이어서 로봇이 19%로 꼽혔습니다. 지금까지 로봇주는 언젠가 좋아지겠지라고 하는 막연한 꿈으로 올랐다라고 하면 그래서 변동성이 좀 컸잖아요. 근데 현대차의 공장 투입 선언은 그 꿈을 확정된 미래로 바꿨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흔들릴 때가 아니고요. 2차 전지가 2020년에 폭발했듯이 2026년 로봇 산업의 원년으로 기록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고요. 대형주가 길을 열었다. 이제는 실적 지키는 부품주들이 그 뒤를 따라갈 차례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현대차가 로봇을 실제 생산 물류에 본격 투입한다면 시장에서는 완성 로봇보다도 어떤 쪽 기업들에 먼저 반응할 가능성이 클까요? 며칠 전에 폐막한 CS2026에서 현대차 그룹이 뭘 선언했냐면요. 2028년까지 창원 공장을 입고부터 출하까지 전 공정을 무인화하는 다크 팩토리로 전환하겠다 공식화했습니다. 현대차가 이렇게 본격 투입한다고 했을 때는 시장에서 가장 먼저 반응하는 건 사실 부품주하고 시스템 통합 그리고 자동화 기업이거든요. 왜 그러냐면 몇 가지로 이유를 좀 말씀드려 볼게요. 첫 번째 이유는 2026 CES 현장에서 한 해외 업체가 휴머노이드 액추에이터에 대해서 매주 수십만 개가 필요하다 이렇게 밝혔거든요. 그러면서 서프라이 체인에서 중국을 배제한다라는 얘기까지 합니다. 이게 뭘 의미하냐면 완성 로봇보다는 액추에이터 같은 핵심 부품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한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면 HL 만도 같은 경우에 2029년 기준으로 보면요. 로봇 관련 영업이익이 약 1,500억 원으로 지난해 대비해서 한 40% 상승 전망되고 있고요. 현대모비스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액추에이터 개발과 또 핵심 부품을 공급하는 현대모비스가 핵심 플레이어로 지금 꼽히고 있으니까요. 두 번째 이유는 SPG라든지 또는 하이제날 MM 같은 모터하고 감속기 업체들이에요. 액추에이터라든지 또는 뭐 감속기 그리고 이제 제어기 같은 핵심 부품 기업까지 관심이 좀 확대되고 있거든요. 특히 하이젠 RNM은 서브 모터라든지 또는 감속기 그리고 이제 드라이브가 통합된 액추에이터 부분들을 자체 좀 개발을 하고 있어서요. 휴머노이드 로봇의 핵심 공급사로 떠오르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크게 지금 주목을 받고 있죠. 세 번째 이유. 사실은 이것 때문에 여기까지 온 건데요. 여기가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물류 자동화 SI 기업들이요. 현대유야가 2028년에 완전 무인 공장 전환을 선언했거든요. 자율주행 로봇 그리고 무인 운반차를 풀 라인업으로 지금 공급 중인 TXR 로보틱스가 핵심 공급망 기업으로 지금 재조명받고 있거든요. 현대자동차 그룹 메타플랜트 아메리카에서 자율주행 물류 로봇 기술을 적극 활용해가지고요. 원활하고 또는 효율적인 어떤 물류 운영을 실행하고 있는 게 지금 어떤 실증된 어떤 사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TXR 로보틱스는 국내에서 사실 유일하게 모든 방향, 그러니까 전방향 이동이 가능한 기술을 현재 보유하고 있고 굉장히 공장이 좁잖아요. 그 좁은 공장을 좀 복잡한 공장인데 좁고 복잡한 공장 안에서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는 이런 기술력이 다크 팩토리 환경에 딱 맞는 그런 솔루션이기 때문에 TXR 로보틱스를 좀 현대에서 집중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넷째 이유는 센서라든지 제어 기업들이에요. 그러니까 관절 모듈이라든지 아니면 로봇의 핸드 또는 어떤 촉각이라든지 비전 센서 같은 이런 부품 생태계가 본격화되고 있고 또 상업화의 초기 신호가 공급망을 중심으로 해서 구체적으로 관측되고 있기 때문에 주목하실 필요가 충분히 있어 보입니다. 그럼 왜 완성 로봇보다 부품주가 먼저냐라는 말씀에 답을 좀 드리게 되면 수익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수익성이 굉장히 빠르기 때문에 그래요. 2026년 중에 현대차 그룹의 메타플랜트 공장 안에서 시설을 구축을 하고 2028년부터 실제 투입한다라고 하는 로드맵 명확하잖아요. 이러면 완성 로봇은 사실 아직 검증 단계에 있는데 부품은 지금 당장 납품이 시작된다라는 거죠. 발주를 했다는 얘기잖아요. 그리고 두 번째는 밸류체인의 어떤 구조인 것 같아요. 현대차는 그룹사 내부 역량을 활용해가지고 로봇의 밸류체인을 내재화하고 또 수직 계열화할 그런 예정이 있거든요. 이게 뭐냐면 현대모비스, 현대오토에버, 현대글로비스 같은 이 계열사들이 각각 액추에이터라든지 또는 뭐 관제 시스템 같은 거 또는 물류 솔루션 분할해서 담당을 한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거든요. 이 밸류체인 굉장히 빠르게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부품주가 먼저 움직이겠죠. 부품주가 먼저 움직이는 세 번째는 중국 리스크가 좀 기회인 것 같아요. 다른 휴머노이드 업체도 부품 확보에서 중국을 배제하고 있다라고 하는 명확한 부분들을 밝혔거든요. 이게 뭐를 의미하냐면 한국 부품사들에게는 정말 엄청난
기회가 온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거기에 정부가 향후 5년 동안요, 로봇 산업에 많지 않은 금액이긴 하더라도 32조를 투입해가지고 로봇 산업을 키우겠다고 했거든요. 근데 현대차는 어때요? 현대차는 2030년까지 50조 원을 투자해가지고요, 피지컬 AI하고 로보틱스를 포함한 미래 산업에 투자한다라고 확정졌습니다. 정리해보면 완성 로봇은 2028년 이후에나 본격화되는데요. 액추에이터라든지 또는 감속기 그리고 모터 같은 부품주하고 물류 자동화 SI 기업들은 지금 당장 수주가 들어오는 그런 구조이기 때문에 시장은 항상 돈이 언제 들어오느냐에 굉장히 먼저 반응하거든요. 그래서 완성 로봇보다는 부품주 또는 SI 업체가 먼저 움직이는 거고, 실제로 HL만도 그리고 현대모비스 또는 SPG 또는 하이제날 MN 또는 TXR 로보틱스 같은 이런 기업들 이미 주목받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현재 수많은 로봇주들 중 주목해 볼 만한 종목은 무엇인가요? 2026년에 주목해 볼 만한 로봇 관련돼 있는 종목, 로봇주 중에서의 대장주라고 하면 뭐 저는 언제나 뭐 몇 종목 말씀 안 드리고 있죠. 근데 그 종목들이 좀 잘 올라가서 문제이긴 한데, 지금도 말씀드려보면 첫 번째 종목은 레인보우 로보틱스입니다. 삼성전자의 DNA가 이식된 휴머노이드 기업이다, 이렇게 정의할 수 있거든요. 2025년 말 삼성전자 반도체 평택 공장에 휴머노이드 로봇 100대를 시범 투입했다라고 하는 소식 아마 들으셨을 거예요. 그러면서 올해 2026년에 나온 소식은 이 테스트가 성공적으로 끝나가지고요, 올해 상반기 중으로 정식 수주 계약이 체결될 예정이다, 이렇게 들려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수주 규모가 얼마나 될까요? 수천억 되지 않을까요? 거기에 사족 보행 로봇이 있고 또 방산 수출 계약까지 따낸다라고 하면 포트폴리오는 완벽해지겠죠. 레인보우 로보틱스에 대한 투자 포인트는 핵심 부품 내재화에 대한 100% 부분이겠죠. 그러니까 남들 부품 사올 때 혼자 다 만드니까요, 원가 경쟁력 압도적일 거고요. 삼성이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확실한 티브 마켓이 든든한 뒷배에 있는 거잖아요. 이 든든한 뒷배를 업고 휴머노이드 상용화의 최전선에 서 있는 그런 기업입니다. 2026년은 이 회사가 이제는 연구소라고 하는 이미지를 벗어버리고 거대 제조업체라고 하는 이런 기업으로 거듭나는 해가 올해가 되지 않을까 싶어서요,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정말 눌림 나올 때 조금씩 잘 모아가는 전략, 좋은 전략인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종목은 늘 말씀드리지만 이 두 번째 종목도 제가 뭐 두말하면 잔소리라고 하는 그런 종목인데, 두산 로보틱스입니다. 협동 로보틱스의 어떻게 보면 왕자 기업이죠. 유럽이라든지 북미 시장의 점유율이 작년 대비해서 30% 이상 또 폭등하고 있습니다. 특히 북미 시장 매출이 전년 대비해서 40% 이상 폭증했습니다. 가장 큰 호재는 CES 2026에서 공개한 AI 티칭 솔루션이에요. 로봇 팔을 일일이 조작할 필요 없이요, 사람이 하는 동작을 카메라로 보여주잖아요. 그러면 로봇이 알아서 학습하고 기술하고 그대로 따라한다라는 거죠. 이게 지금 글로벌 자동차 제조사들의 러브콜을 받고 있습니다. 두산 로보틱스의 투자 포인트는요, 단순 하드웨어 제조사가 아니라 로봇을 쉽게 쓰게 해주는 플랫폼 기업으로 전환하고 있다는 거죠. 하드웨어를 깔아놓고 매달 구독료를 받는 수익 모델이 안착이 되면서요, 올해 영업이익률이 두 자릿수로 뛸 거고요. 특히 인건비가 굉장히 비싼 선진국에서 두산 로보틱스의 선택은, 이건 선택이 아니라 이제는 필수품이 됐고요. 덩치 큰 대장주가 안정적으로 우상향으로 가는 그림을 원하신다? 바로 이 종목에 있습니다. 세 번째 종목은 의외의 복봉이라고도 할 수 있겠지만 SPG라고 하는 종목이죠. 로봇의 핵심은 바로 관절 역할을 하는 정밀 감속기에 있거든요. 로봇을 아무리 잘 만들어도 이 감속기 기술이 없으면요, 깡통에 불과합니다. SPG가 이 국산화가 굉장히 어렵다고 하는 정밀 감속기를 국내에서 유일하게 양산하는 그야말로 대체 불가한 그런 기업이 됐죠. 투자 포인트를 말씀드리면 로봇 산업 성장의 최대 수혜주다, 뭐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레인보우 로보틱스든 또는 두산 로보틱스든 국내에서 로봇을 만들면 만들수록 SPG의 감속기는 더 많이 팔려나갈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라는 거죠. 최근에 나온 리포트를 보게 되면 작년 하반기부터 국내 대기업뿐만 아니라요, 해외 로봇 기업들의 수출 물량이 폭발적으로 늘어나면서 역대 최대 실적을 경신했고, 로봇 산업이라고 하는 큰 상이 차려졌을 때 주인공인 로봇 기업보다 그 상에 그릇을 대는 SPG가 더 큰 돈을
벌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 명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확실한 대기업 수주와 기술력을 믿는다라고 하면 레인보우 로보틱스로, 안정적인 플랫폼 확장을 원하신다라고 하면 두산 로보틱스로, 로봇 산업의 최대 수혜주를 찾는다라고 하면 SPG로 선택하시는 여러분들 되셨으면 좋겠고요. CS2026이 끝나고 이제 양산 페이지로 들어가는 시점이 올해거든요. 테마주가 아니라 실적주로 전환되는 구간이기 때문에 단기 변동성 물론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로봇 산업 본격화를 앞두고 스스로 추가적인 어떤 분석이라든지 판단을 통해서 현명한 투자 결정 내리시는 여러분들 되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신사임당 구독자분들께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매달 10일, 20일, 30일마다 경제원탑이라고 하는 사이트에서 무료 특강을 하고 있습니다. 유튜브 특강인데요. 이 유튜브 특강의 특징은 시황 관련되어 있는 얘기를 해드리고 종목 관련되어 있는 얘기를 해드리고 전략을 짜드립니다. 좀 구체적으로요. 그리고 섹터 하나를 늘 정해가지고요. 말씀을 좀 드리는데 이 섹터도 섹터 안에서 퍼스트 클래스 될 수 있을 만한 종목 한 4종목, 5종목 말씀드리고 텐베거 될 수 있을 만한 종목을 하나 콕 집어서 전략까지 말씀을 드립니다. 거기에 코인에 대한 얘기도 해드리는데요. 비트코인, 이더리움만 전략적인 부분들을 짜서 말씀을 좀 드리는데 이 시간이 한 2시간 반 정도 되는 시간입니다. 경제원탑이라고 하는 사이트에 들어오셔서 매번 신청을 해주시게 되면 유튜브에서 무료로 특강을 10일마다 들으실 수 있고요. 10일마다 무료 특강 들으시는 분들 지금 CS가 굉장히 좋거든요. 같이 들어오셔서 돈 버실 분들 찾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